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와 예술 이야기 파트 황석영의 소설 산포 가는 길에 대한 단평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실향민이 아닐까. 소설 산포 가는 길. 산포 가는 길은 황석영이 1973년 신동아에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1943년 태어난 황석영은 경복고등학교와 동국대를 다니면서 이미 문단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1970년 조선일보에 탑이 당선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탄미주의적인 경향이 짙었지만 당시의 다른 작가들과의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참모습이 드러났던 것은 창작과 비평의 중편 소설인 객지가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객지에 와서 비로소 탄미주의적 예술 지상주의의 경향이 청산되고 극복되었으며 굳건한 리얼리즘의 바탕을 둔 민중적 차원에서의 현실 파악이라는 입장이 대신하게 된 것이죠. 특히 그가 즐겨 다루었던 노동과 생산의 문제, 부와 빈곤의 문제 따위가 한국 문학에서는 거의 낯선 것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도 매우 주목됩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 작품을 통해서 구현시켰는데 구체적인 성과물로서 아우를 위하여를 시작으로 해서 한시 연대기 는 심화 과정에서의 인간에 대한 통찰과 고발이며 산포 가는 길은 이에 얽힌 훈훈한 인정의 확인으로 대표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포 가는 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킨 영달은 일하던 공사장에서 도망을 치다가 역시 공사판 막노동자인 조 씨와 마주치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닥쳐와서 특별한 일자리가 없었던 그들은 조 씨의 고향인 산포로 향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시 끼니를 때우러 들어간 한 식당에서 그곳의 여급, 그러니까 여종업원인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듣게 됐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온 인연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노정에서 백화를 만나게 되면서 함께 눈 덮인 길을 걷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차츰 서로를 이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밑바닥 삶을 살아온 그들은 쉽게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지만 결국 백화는 백화의 고향으로 향하고 정씨와 영달은 정씨의 고향인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는 10가구 내외가 살아가는 아름답고 조용한 섬은 사라지고 방죽이 쌓이고 호텔이 들어섰다라는 고향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결국 정씨의 고향인 삼포는 그렇게 그의 곁에서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설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문학의 유용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학 작품에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 문학 작품은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문학평론가 김현은 문학은 그것이 유용하지 않다는 데에 그 유용성이 있다. 유용하다는 것들은 유용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를 억압한다. 하지만 문학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준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리얼리즘의 시각에 입각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그러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황석영의 이 소설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을 만합니다. 산포 가는 길에서 황석영은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떠돌이 노무자인 2명의 남자와 술집 작부인 1명의 여자,
이들은 쉽게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갈 고향이자 희망의 도시였던 삼포는 이미 조씨가 알고 있던 삼포가 아니었습니다. 타향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았던 이유는 언젠간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의 고향마저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하나의 도시로 변해버린 것을 알게 된 조 씨는 그 사실에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 씨만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전쟁을 통해 이미 너무 많이 생성된 실향민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단지 몇 사람의 편의와 이기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생성되는 시대가 바로 황석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자면 아담과 이브의 죄에서 비롯된 에덴에서의 추방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실향민이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명이 같고 그때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곳은 최후의 안식처이며 보루인 고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했으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병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의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황석영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점차 뿌리를 잃고 부유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편의와 발전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현실의 모습과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무작정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삼포 가는 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 스스로의 삶을 반성해 볼 수도 있었죠.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이 짧은 단편 소설의 문학적 가치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황석영이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오직 작가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리얼리즘 작가의 지평을 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이러한 시각에서 읽는 것이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가려진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얼리즘 작가이고 리얼리즘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아직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분량 또한 단편 소설답게 짧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읽어보실 만한 작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